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모델 파레트에 있는 칼럼 중에 DSTW라는 이 블록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DSTW라는 것은요, 이 증류탑 설계에 필요한 기본 인자 산출을 위한 쇼컷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쇼컷이라는 것은 영어적 의미로, 사전적 의미로는요, 지름길, 즉 우리가 향후 설계하고자 하는 증류탑이 있을 때 그 증류탑 설계에 필요한 기본 인자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최소 환류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이론 단수, 그 외에 어떤 보일러와 컨덴서 용량 등 기본적으로 증류탑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인자들을 뽑아내는데 이 DSTW의 공정을 사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 개의 유입 스트림과 두 개의 제품이, 자, 증류탑은 한 개의 스트림이 들어가서 칼럼의 증류탑의 상하부로 제품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개의 제품이 되는 거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DSTW라는 블록은 쇼컷, 즉 증류탑 설계에 앞서 수행하는 쇼컷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셜 또는 토탈 컨덴서를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DSTW는 스트림의 몰 유량과 그 다음에 상대 휘발성이 일정하다고 가정됩니다. 그래서 이 DSTW라는 공정을 블록을 이용해서 증류탑을 설계할 때 거기에 되는 전체 이제 그 계산 그 베이스는요, 몰을 기본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자, 윈 언더우드 디릴랜드라는 이 이론에 근거해서 DSTW 블록이 계산이 되고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이론 단수 그리고 최소 환류 비율, 그 다음에 지정된, 자,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정된 인풋 값에 이론 단수를 넣고 놨을 때 그때 필요한 환류 비율이라든지 또는 또 환류 비율의 값을 넣어놓고 그때 필요한 이론 단수 등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는요, 라이트와 헤비 성분, 즉 끓는 점이 차이가 있는 두 성분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끓는 점이 낮은 성분을 라이트 컴포넌트, 라이트 성분이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높은 성분을 헤비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두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최소 환류 비율과 최소 이론 단수를 먼저 이 DSTW에서 산출하고 난 다음에 이 지정된 환류 비율과 이론 단수에 대한 그 요구되는 환류 비율과 이론 단수를 산출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DSTW라는 것은 먼저 최소 이론 단수 또는 최소 환류 비율을 먼저 계산한 후에 이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실제 환류 비율과 실제 이론 단수를 산출하는 순서로 DSTW 공정이 계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피드 스트림의 적절한 피드 위치, 즉 이론 단수에서 어느 단으로 이 피드 스트림이 공급이 돼야 되는지를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컨덴서 그리고 리보일러의 열량, 즉 운전 온도라든지 그에 필요한 열량 등의 자료도 이 DSTW 이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옵션으로요, 이론 단수에 대한 환류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표와 그래프 생성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제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DSTW 블록, 즉 증류탑 설계를 위한 쇼컷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선 그 DSTW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크게 스트림을 두 가지로 지금 요 DSTW 공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수적으로 우리는 머티리얼 스트림스에 대한 머티리얼 스트림스에
대한 어떤 그 DSTW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히트에 대한 옵션은요. 자,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리보일러고 여기가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자, 리보일러는 열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열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에 대한 어떤 계산도 옵션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머티리얼 스트림부터 좀 말씀드리면 한 개의 머티리얼 스트림입니다. 즉 여기가 피드가 한 개의 머티리얼 스트림이 들어가서 아웃렛은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 즉 디스틸레이트 스트림과 바텀스 스트림 두 개가 자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또 여기 보면은 그 컨덴서로부터 배출되는 워터에 대한 여기 옵션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트는요, 크게 컨덴서와 리보일러에 있어가지고, 컨덴서 쪽은 쿨링, 즉, 응축에 필요한 어떤 그 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보일러는 자, 열을 가하는데 히팅에 필요한 열량도 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히트 스트림은 옵션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제에 대한 어떤 스펙을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요 예제를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여기에 지금 작성해 놓은 건데요. 자,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림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놨고요. 칼럼에 자, 요 부분이 되겠죠. DSTW. 자, 요 공정을 선택을 해서요. 요거는 DSTW-1이라고 명령을 하겠습니다. 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연결 부위가 크게 이렇게 두 개가 좀 나눠져 있죠. 그죠? 요 빨간 부분에 연결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부터 DSTW 공정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요 피드 스트림에 대한 부분은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선 사용된 메서드는요, RKS-BM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했고요. 자, 컴포넌트는 C1부터 NC6까지인데요. 자, C1은 메탄, C2는 에탄, C3는 프로판, NC4는 N부탄, NC5는 N펜탄이고 NC6는 N헥산. 자, 이렇게 제가 먼저 찾아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와서 자, DSTW 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인풋 값들이 자,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자, 예제 문제 보시면 자, 전체 이론 단수는요. 15단을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이론 단수의 입력 값은요. 유저가 처음에 어느 정도 그 데이터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땐 그 수치를 넣으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시니까 초기 부분이니까 임의의 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론 단수가 15단인 자, 이게 뭡니까? 칼럼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 즉 제가 지정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라이트 키를 예제에 보시면 C3로 둔다고 했고요. 자, 헤비 키는 C4가 됩니다. NC4가 됩니다. 자,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C3 와 NC4를 어떤 두 개 다의 어떤 스펙을 주지는 않고 자, 예를 들어서 C3, 즉 클라이언트가 C3에 대한
어떤 순도를 99%를 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유저들은요 가장 이 C3와 가장 보일링 포인트 즉 끓는 점이 가까운 함물질을 선택을 해서 자, 헤비키로 두는 게 맞겠죠. 반대로 C3가 헤비키가 된다면은 여기 라이트 키에는 C2가 오는 게 맞겠죠. 그죠?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C3를 라이트 키로 두고 헤비키에 NC4, 즉 C3보다는 NC4라는 것이 끓는 점이 더 높은 물질이겠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C3의 순도를 자, 여기 리커브라는 곳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프린팅을 보시면 0.99, 즉 99%의 C3를 지금 생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NC4는요, 자, 반대로 보면 0.01이 되겠죠. 그죠? 이 프레저, 즉 압력에 대한 전체 칼럼에 대한 압력을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315 푸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컨덴서 스페시피케이션 쪽입니다. 자, 컨덴서를 어떤 컨덴서를 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토탈이 있고 파셜이 있고요. 파셜인데 all 베이퍼를 디스틸레이트 시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셜이 있는데 베이퍼 앤 리퀴드로 디스틸레이트 시키겠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여기가 컨덴서 부분이 되는데, 자, 이렇게 베이퍼가 전체 다가 액상으로 바로 되는 부분은 토탈이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올라오는 거는 저 컨덴서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물성은 기상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기상이 될 거니까 베이퍼가 와서 이쪽으로 전부 다 액체로 다 공축시키는 거는 토탈 타입이고, 자, 여기에서도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도 컨덴서 내에서도요, 다 이렇게 또 나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부분은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자, 컨덴서 내에서도 또 일부는 베이퍼가 되고 일부는 리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베이퍼 시키는 것을 전체 다를 이 콘덴서에서 전체 다를 이제 베이퍼 시키는 것을 우리가 파셜 베이퍼라고 하고, 자, 일부는 베이퍼 시키고요. 일부는 또 리퀴드로 뽑는 요 방식은 자, 세 번째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Partial condense with vapor and liquid distillate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다고 제가 보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모든 입력 사항이 다 끝났죠, 그죠? 끝났고 그 다음에 런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런을 수행하게 되면요. 자, 별 탈 없이 지금 수렴이 된 것을 확인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 쪽에 가서 이 DSTW의 목적인 정육탑 설계에 필요한 기본 인자들을 자, 저희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보면 미니멈 아까 뭐 됐죠? 최소 환류, 그 다음에 최소 이론 단수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각각에 대한 리플럭스 레이시오와 실제 단수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저는 여기 지금 입력값이 지금 원래 미니멈 넘버 오브 스테이지 15단을 여기 인풋 값에 보시면 자, 이론 단수를 15단으로 넣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내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론 단수가 15단인데 자, 액츄얼 스테이지는 31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넣은 답은 15단이었는데 벌써 최소 이론 단수가 산술에는 최소 이론 단수가 15.6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최소 이론 단수가 되기 때문에 자, actual stage 확실하게 어떤 스테이지에 대한 이론 단수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30단, 31단을 채택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최소 이론 단수의 한 20, 30% 정도를 가미를 하게 되면요. 15에 한 20%면은 뭐 한 3단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계산해 놓은 건 31단이지만 뭐 한 18단이나 또는 조금 더 가면 한 20단에서 설계를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최소 환류 비율은요 0.5인데 자, 액줄은 0.7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 어떤 지정된 단수에서 제가 지정한 요 단수에서 최소 필요한 환류 비율은 자 요건데 액츄얼은 한 자 0.72로 가도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피드 스테이지도 두 개가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number of actual stage 즉 31단일 때 자 피드 단은 15단에 자 위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보일러를 히팅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쿨링하는 컨덴서를 쿨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열량이 어떻게 되는지 또 나와 있고 이때 오퍼레이팅 온도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 스트림 양에 얼마를 내가 디스틸레이팅 시킬 건지에 대한 어떤 비율도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DSTW 공정을 하게 되면 자 이러한 결론 최종적으로 자 이러한 결론을 데이터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즉 정유탑의 설계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서 DSTW 공정을 사용한다라는 부분 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요 인풋 부분에서 자 원래는 자 일반적으로 요 부분에 대한 것만 모든 것이 자 인풋이 되면 됩니다. 자 여기도 토탈이다 또 파셜이다에 따라서 데이터 값이 약간씩 달라지죠, 그죠? 아까는 0. 얼마 토탈로 썼을 때는 0. 얼마 했는데 일부를 베이퍼로 뽑았을 때 전체 다를 베이퍼로 그냥 날리게 될 때는 자 이러한 어떤 수치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 맨 끝에 partial condense with vapor and liquid distillate 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distillate vapor fraction 즉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일부는 베이퍼로 뽑고 일부는 다시 리퀴드로 뽑는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베이퍼를 형성을 시키겠느냐. 전체 1에서 뭐 0.2든 뭐 임의의 숫자를 알고 있으면은 자 결과값도 이런 식으로 자,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토탈로 제가 복귀를 시키고요. 자 여기 보면 calculation option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calculation options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들어가시게 되면 자 옵션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보시면요. 자, 이론 단수에 대한 한류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표와 그래프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옵션에서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면요. 체크를 해주고 generate table of reflux ratio 대 number of theoretical stage 즉 이론 단수에 대한 뭐죠? 리플럭스 레이시오의 테이블을 형성을 시킨다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고 자 다시 런을 하게 되면요. 결과 쪽에 가셔서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왔고 그죠.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자 나와 있죠, 그죠? 이론 단수가 26단일 때는 얼마 그리고 27단에는 자 이렇게 이론 단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한류 비율은 줄어들게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보게 되면 자 이론 단수와 한류 비율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을 우선 그래프로도 형성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이 상태 화면에서 커스텀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이게 그래프를 지금 형성시키는 겁니다. 자, X축에 이론 단수 또는 반대로 리플럭스 레이시오를 두게 되고요. 자, 이론 단수를 두게 되면 자, 여기가 바뀌죠. 그죠? 그래서 Y축을 자, 리플럭스 레이시오로 놔둬놓고 OK를 하게 되면 뭡니까? 이론 단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리플럭스 레이시오, 필요한 리플럭스 레이시오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초기 이제 투자 비용이 이론 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죠? 더 많이 들고 그죠? 반대로 자 여기 보세요. 반대로 자 리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론 단수는 줄어드는 것을 이제 그래프가 똑같은 말이지만 확인이 되겠죠, 그죠? 반대로 이제 유지 리플럭스를 많이 시킨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 비용을 적절하게 맞는 선에서 끊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알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 보면 테이블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Calculate HTP라는 게 있습니다. Calculate HTP. 이 HTP라는 것은 자, 이론 단수 한 단을 어느 패킹, 자, 어느 패킹으로 이제 바꿀 거냐에 따라서 그 패킹이 차지하는 높이를 설명하는 게 HTP가 되겠는데요. 자, 만약에 어떤 그 칼럼이 있는데, 증거탑이 있는데, 그 중류탑의 어떤 기본 사양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자, 이걸 옵션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뭐죠? 이 부분이 좀 다시 활성화가 되죠. 그죠? 자, HTTP calculation에서 패킹 하이트가, 자, 기존의 어떤 중류탑의 패킹 하이트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자, 묻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단위는 필요한 부분으로 유저가 원하는 단위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임의로 여기에 자, 2m죠. 2000mm면 그죠? 자, 이 부분을 자, 입력을 하고 나면 자, 결과에서 서머리 쪽에 가시면 HTTP가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즉 63.96mm 상당히 낮다 그죠? 상당히 낮은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자, 63.96m 같으면요. 63.9mm 같으면요. HTTP로서는 상당히 어떤 낮은 어떤 경우에 소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DSTW 공정의 목적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 보면 Actual Reflux 대 Number Spherical Stage에 대한 어떤 뭐 Initial Number of Stage가 있고 Final Number of Stage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간격에 따라서 테이블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7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지시면서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DSTW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